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예비 고1 학생들이랑 기출문제를 매일 하나씩 풀고 있는데, 오늘은 재헌고등학교 2022년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문제거든요. 6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6번 문제라서 앞면에 있는 문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저희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예비 고1 학생들 풀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맞은 학생보다 틀린 학생들이 더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걸 식 정리를 하는 게, 복소수를 정리를 해서 이제 식 정리를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분모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음수고, 분자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양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b가 음수, B는 음수, A는 양수.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쵸? 물론 이제 이게 분자는 0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자에는 동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항 4개로 이루어진 요식을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는 이 상태로 그냥 루트가 이게 그냥 하나니까 뭐 괜찮은데, 그래서 루트 AB 하고 얘는 더하기 루트 4B제곱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루트를 합치면서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는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얘는 둘 다 음수는 아니니까 루트가 그냥 합쳐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b가 음수니까 이게 둘 다 음수예요. 그렇죠?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죠. 부호가 바뀌면 앞에가 더하기로 바뀌면서 루트 이거 그냥 곱하는 거니까 4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앞에 두 개는 같으니까 없어지고 요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하나만 계산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지금 루트 2b 전체 제곱이고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b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한 게 이제 최종 마이너스 4b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루트를 합칠 때 분수 형태나 곱해지는 형태에서 루트를 합칠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들을 이제 조심을 해서 연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에 따라서 그냥 차근차근 계산만 잘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의외로 학생들이 이렇게 문자로 주어지면 계산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충분한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방정식이에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도록, 실근 4개 가지도록 A 값의 범위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정확하게는 이제 정수 A의 최대값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매 시험마다, 매 시간마다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방정식의 근이 함수의 x절편이다. 이거 어저께도 이제 다른 학교 리뷰하면서 기출 문제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죠. 함수의 x절편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죠. 이걸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절대값 x, 여기 2차인데 x에만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얘는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바꿨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x제곱이나 절대값 x제곱이나 아니면 절대값 마이너스 x제곱이나 어차피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도 되고,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그리냐면, x 없는 상태로, 즉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 x 없는 상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가 양수인 부분, 즉 y축 오른쪽 부분, y축 오른쪽 부분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거를 왼쪽으로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대칭시켜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4개가 되려면 이쪽에서 2개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좌우 똑같으니까 이쪽에서 2개 생겨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y절편이 4니까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기고, 실제로는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제 4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그 부등식만 풀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가져왔냐면, 2차 함수,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 중에, 요 x의 가운데 항, 요 1차항에만 x가 포함되어 있는 2차 함수가 의외로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잘 기억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절대값 x만 들어가 있는 거는 y축 오른쪽만 그려서 대칭시킨다. 이것도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7번 문제 보실게요. 17번은 이제 꽤 뒤쪽이긴 한데,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에요. 참고로, 재원고등학교는 가우스 문제가 거의 매번 나와요. 제가 이제, 재원고등학교는 주변에 인근에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학교이기도 해서 잘 아는데, 거의 매번, 매 시험에 이제 가우스 문제가 꼭 한 문제, 최소한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그런 학교라서, 혹시나 이제 재원고를 진학을 할 예정인 학생들은 참고하셔가지고, 가우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꼭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인데 x의 범위가 미리 이제 0부터 2까지 하고 나와 있거든요.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 함수라든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절대값이랑 푸는 접근 방식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이 정수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다 잘라서 나눠야 돼서 문제 여러 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제곱이 1일 때랑 x제곱이 2일 때랑 x제곱이 3일 때랑 x제곱이 4일 때랑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야 되는데, 지금 x의 범위 자체가 0에서 2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잘라주면 되는 거죠. 즉 x가 0과 1 사이일 때, 그러니까 1에서 잘라야 된다는 얘기고, 루트 2에서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지금 양수의 범위를 한번 생각하니까 루트 2에서 이제 잘라야 된다는 얘기고, 루트 3에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 루트 2, 루트 3, 2 이렇게 잘라서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1과 2 사이일 때, 루트 2와 루트 3 사이일 때, 루트 3과 2 사이일 때 이렇게 네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네 문제를 구간을 다 풀어야 돼요.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가우스 x제곱이 0이죠. 왜냐면 0과 1 사이를 제곱해봤자 0과 1 사이고 그거를 가우스 때려버리면 0이죠. 그쵸? 여기서는 가우스 x도 0이고요. 그쵸? 참고로 1과 루트 2 사이에서 가우스 x제곱은 얘는 이제 1이죠. 여기서는 가우스 x제곱이 2가 되겠죠. 왜냐면 제곱하면 2점 얼마가 된다는 얘기니까. 2점 얼마인 놈을 가우스를 때려버리면 2가 되니까. 그쵸?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우스 x제곱이 여기서는 3이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1부터 2 사이에는 가우스 x 값이 전부 다 1이죠. 그냥 가우스 x는 1이에요. 여기는 이거 됐어. 여기는 다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을 따로따로 4개를 만들어 놓고, 요거 풀어서 나온 답을 가지고 요 구간에 맞는지 확인하고, 방정식 세워가지고서 그거 풀어서 나온 답이 요 구간 사이에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4번을 해서 총 나온 전체 실근의 합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인데, 어쨌든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9번 보시겠습니다. 19번은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라는 표현이 있고, 말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앞으로 이제 수학상 다항식에서도 이제 많이 보는 표현이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수투라든가 미적분에서도. 그럼 얘는 이제 fx를 다항식의 차수를 생각해서 그냥 대입을 한 다음에 계수 비교해서 그 미지상수 각 차항의 이제 미지상수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자,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 지금 우변이 2차니까 fx가 여기는 그냥 fx고 여기도 그냥 f-x니까 여기 뭐 괄호 안에 제곱된 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는 fx 자체가 지금 2차식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실 처음 보는 학생이면 이게 2차일지 3차일지 4차일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제 그런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몇 차인지 모르니까 실제로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fx를 ax의 n제곱 더하기 bx의 n-1제곱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좌변도 n차식이 나오거든요. 해보면. 근데 이제 사실 시험 시간에는 그걸 해볼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런 거를 많이 해봐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 자체가 한두 번 정도로 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fx의 차수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몇 차일까? 우변이 2차니까 2차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추측을 해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자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개수 비교를 해서 A, B, C를 다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fx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에, 문제는 지금 최대값에 관련된 문제예요. 왜냐면 정리를 해보면 이제 A가 음수가 나오거든요. A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A, B, C를 구하는 거지, 최대값을 구하는 건 그 다음 문제죠. 사실 A, B, C를 다 구해놓고 나면 거기서 이제 거의 90%는 다 끝난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라고 하면서 이렇게 fx 또는 뭐 괄호 안에 뭐 다른 어떤 식이 들어가 있을 때, 요게 fx의 차수를 먼저 생각을 해서 집어넣고 개수 비교를 해서 미지상수 값을 다 정해야 된다 라는 그런 유형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거든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굉장히 식이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객관식 20번 마지막 문제 치고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 그나마 이제 좀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나마 할 수 있을 만한, 해볼 만한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복소수와 그거의 켤레 복소수를 빼면 항이 하나만 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켤레 복소수와 어떤 복소수를 더하면 여기도 항이 하나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저 fn을 요 안에 있는 요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f3, f6, f9 뭐 이런 것들 해서 27까지 몇 개죠? 9개죠. 요 9개를 더하면 얼마냐? 뭐 이런 문제인데 이건 잠깐 지우고 요식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g 빼기 g 반은 a 더하기 bi, 그러니까 복소수 g를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죠. a 빼기 bi. 이렇게 되니까 이게 2bi죠. 그쵸? 그리고 g 더하기 g 반은 얘는 보남 하나 더한 거니까 얘는 그냥 2a예요. 그냥. 그쵸?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고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2bi니까 2bi의 i 세제곱이니까 i 4제곱이 되고 빼기 얘는 2a니까 2ai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분모가 2 곱하기 a 더하기 b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2는 다 없어지면서 a 더하기 bi 분의 i 4제곱은 1이니까 그냥 b, 여기는 빼기 2는 없어졌고 a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실수화를 해야죠. 실수화를 하면 여기서 실수화를 합시다. 실수화를 하면 켤레를 곱할 거니까 켤레를 곱하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켤레를 곱하면 항상 실수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분의 제곱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시고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많이들 정말 많이들 헷갈리는데 제발 좀 켤레끼리 곱하면 제발 실수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분의 제곱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는 원래 있던 b 빼기 ai에 a 빼기 bi를 곱했겠죠. 곱해보면 뭐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ab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의 i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의 i고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ab i제곱이죠. 근데 ab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얘랑 없어지죠. 얘랑 없어지고 이거 i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i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fn이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빨간색으로 쓰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마이너스 i라는 걸 n제곱하면 이게 앞에 음수부호가 있기 때문에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막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으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i가 i 세제곱이잖아. i 세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i의 세제곱의 n제곱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훨씬 더 생각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인 지수가 표현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i를 i 세제곱으로 바꿔라 라는 걸 꼭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구하라는 게 뭐였죠? f3 f6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를 쭉 해서 27까지 이제 계산하는 거였죠.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i는 이렇게 규칙성이 있을 때는 4개씩 정리가 이제 되는 꼴이 되게 많거든요. 4개씩 정리가 된다는 얘기는 4개씩 계산해보면 4개씩 다 0이에요. 4개씩 다 0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해보면 4개가 다 0이고 4개가 다 0이니까 총 9개인데 4개가 다 0이니까 4개씩 버리면 하나만 남죠. 하나면 맨 뒤에 하나 요것만 계산하든가 아니면 맨 앞에 하나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정도 돼서 여기까지 20번까지 왔으면 아마 시간이 많이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 왔다면 그냥 9개네 4개씩 반복일 테니까 8개 버리고 하나 요 앞에만 계산해서 그냥
I 부제곱이네, 그냥 I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고등학교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역시나, 예비 고1이나 이제 고1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처음 보는 이제 내신 시험인 거죠. 난이도는 이제 살짝 어려운 편이었어요. 중상이긴 한데, 재원고가 전통적으로 이제 노원 지역에서, 아주 제일 어렵다라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바로 아래 정도 되는 그런 난이도의 시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재원고를 다니는 학생이 입학을 해 있었고, 지금도 있긴 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이제 2022년도에 1학년이었던 학생, 지금은 이제 2024년이니까 고3이 되는 학생들이죠. 이때 이제 재원고에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쏠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얼핏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뻥인지, 지가 공부를 못 해놓고 핑계를 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학교 시험이 대체로 이제 보면, 요 학년들의 학교 시험이 작년에 2학년 때 시험이라든가, 재작년에 1학년 때 시험들 보면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 심지어 작년 2학년 때 1학기 기말인가 고사 때는 거의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로만 한 20문제 정도 나와가지고, 그때 평소에 뭐 90점 넘던 전교 1, 2등 하는 한 자릿수 등수하는 학생들이 뭐 30몇 점을 맞고 40몇 점을 맞고 뭐 이랬다는 그런 이제 그런 적도 있고, 그때 평균이 뭐 30몇 점이었나 뭐 그랬던 적도 있을 정도로. 아무튼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아무튼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시험이라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얘네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정도를 이제 파악하는 차원에서 난이도를 이제 중상 정도로 잘 맞춰서 이제 시험을 냈다라고 보는데, 1등급 컷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22번까지 문제 수가 좀 많긴 한데, 다 푼 학생들이, 물론 이제 있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1등급 컷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학년, 그러니까 2006년생이거든요. 2006년생들이 재원고에 좀 좋은 학생들이 몰렸는지 1등급 컷이 생각보다는 높아서 좀 의외였던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때 등급 컷이 아마 90보다 살짝 높았나 아니면 살짝 낮았나 그랬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재원고 시험을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원고에 가려면 일단 가우스는 무조건 해야 된다. 거의 매 시험마다 가우스 문제가 최소한 한두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가우스를 꼭 잘 공부를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끝에 뒤쪽에 있는 문제, 재원고가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때도 22문제가 나왔는데, 과감하게 버린 건 버리고 풀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풀자라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그나마 이제 등급을 좀 높게 받을 수 있거나, 오히려 이제 좀 맞출 수 있는 걸 확실하게 맞추면 등급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